8 in the search for missing University of Florida student Christian Aguilar. A missing University of Florida student is growing more intense. At least 100 people have joined the search party. Where is Christian Aguilar? Authorities say the missing 18-year-old University of Florida student was last spotted at a Best Buy in Gainesville. (18살의) 크리스찬 아길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의 신입생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생체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친해지면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랜 친구였던 에리카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둘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같이 지내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는 아들이 에리카와 사귀면서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둘은 천생연분 같았고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에리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에게 만나자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그녀가 문자를 하면 바로 답장이 왔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크리스찬이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그녀는 걱정이 되었고 그의 기숙사에 갔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든 에리카는 새벽 4시에 크리스찬과 오랜 친구인 페드로에게 전화를 합니다. 페드로는 어제 크리스찬과 쇼핑하러 갔었고 헤어진 다음에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든 에리카는 4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너무 놀란 크리스찬 부모님은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아들 기숙사에 왔으며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크리스찬 아길라이며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자친구가 그를 찾아다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2년 9월 21일 오전 10시 에리카와 페드로는 플로리다 대학 경찰국에 수사 협조하러 갑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조사실에서 경찰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페드로는 전날 캠퍼스에서 크리스찬과 자신의 차를 타고 같이 쇼핑하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3시 30분에 같이 나가서 치킨을 먹고 베스트바이에 가서 크리스찬은 CD를 샀어요. 베스트바이에서 나와 차 안에서 작은 말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나서 그를 길에서 내리게 하고 혼자 돌아왔어요. 그 후 계속 전화를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를 길에 버려두고 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기숙사에 못 찾아오는 거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했어요. 페드로는 학교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몰라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내렸는지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대한 기억해낸 곳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베스트바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페드로 진술대로 그들은 3시쯤 베스트바이에 갔고 커피를 마시며 CD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내린 곳으로 짐작된 지역의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에리카와 페드로 그리고 크리스찬 셋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에리카와 페드로는 연인 사이였으며 대학에 들어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에리카와 크리스찬은 사귀게 되었고 그 사실을 페드로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크리스찬을 도로 옆에 내리게 하고 바로 집에 왔다고 했지만 새벽 2시에 세차장에 간 모습이 한 CCTV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그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에리카와 크리스찬은 자기를 속이고 사귀고 있었으며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서 차 안에서 몸싸움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첫사랑과 친한 친구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페드로는 크리스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많이 났으며 서로 몸싸움을 했고 의식을 잃은 크리스찬을 길에다 버리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9월 24일 페드로는 폭행과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You know he's not coming back. We can help you a little bit as far as if you can explain things. 페드로는 끝까지 몸싸움 후 의식을 잃은 크리스찬을 거리에 버리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경찰관들은 그의 숙소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겨놓은 크리스찬 가방을 발견하였고, 크리스찬이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의 날짜로 찍힌 영수증을 찾았고, 그 영수증에 있는 주소의 가게로 가서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가 삽과 덕테이프 수면제를 사는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페드로가 새벽에 있었던 곳으로 짐작되어진 장소에 반경 10km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크리스찬 아길라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발목과 손목은 덕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부검 결과 그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들이 고등학생일 때 페드로가 여자친구인 에리카에 대한 폭력적이고 위험한 집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페드로와 에리카가 사귀기 시작하고 둘은 잘 만나고 있었지만 몇 달 후부터 에리카는 그의 집착에 불행해졌고 그와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그녀를 놔주질 않았고 점점 더 집착했으며 심지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에리카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했지만 18살이 되고 대학교를 일부러 그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인즈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겨우 그한테 벗어날 수 있었던 에리카는 그곳에서 친구였던 크리스찬을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다정한 남자친구가 있는 에리카는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녀를 되찾고 싶은 페드로는 같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에리카 사이를 의심했던 페드로는 둘이 사귀는 사이냐고 여러 번 물었고 그들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별 후 페드로는 자살하겠다고 자주 말했었고 둘인 연인 사이라는 것을 만약 페드로가 알게 된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리카와 크리스찬은 페드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그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페드로가 그 사실을 이미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에리카와의 이별로 느꼈던 그의 충격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세세하게 쓰여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에 대한 그의 삐뚤어진 집착을 보여주는 많은 그림과 시, 그리고 수많은 글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게인즈빌에 가서 그녀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녀가 크리스찬과 사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야. 내가 과민반응하는 걸 거야. 그 둘은 사귀지 않아. 에리카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글로 시작해서 그녀와 크리스찬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살기가 느껴지는 글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사건 당일 페드로는 크리스찬한테 같이 나가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나가서 그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에 대해 털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페드로와 나가는 게 왠지 망설여졌지만 착했던 그는 결국 페드로의 차를 타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베스트바이에 가서 간단하게 쇼핑을 한 후 월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페드로는 크리스찬에게 수면제를 탄 게토레이를 먹이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벨트로 크리스찬의 목을 졸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페드로 차는 월마트 주차장에 2시간 동안 주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시간 동안 그의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페드로는 차를 몰고 늪지대로 가서 크리스찬을 묻었습니다. 그 후 페드로는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으며 세차장에 가서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에 남아있는 흙을 분석했고 그것이 크리스찬 시체에서 나온 흙 성분과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2014년 8월 크리스찬의 시신이 발견된 지 2년 만에 페드로 브라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페드로의 전 감방 동료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페드로는 크리스찬을 죽이는데 13분밖에 안 걸렸다고 자랑했으며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해 살인 방법을 미리 꼼꼼히 계획했었고 톡살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목을 공격할 칼도 준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을 묻을 때 썼던 삽을 아파트 단지 산책로 나무 밑에 숨겼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곳에 가서 삽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둘이 데이트하는지 물었고 나는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페드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무서워서 당분간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에리카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을 때려서 그가 코피를 많이 흘렸고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크리스찬을 도로 옆에 버리고 집에 와서 얼마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전화를 받고 크리스찬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가 크리스찬 시체가 발견된 늪지대를 핸드폰에서 검색했던 사실이 추가 증거로 나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비록 페드로가 크리스찬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길가에 내버려둔 것은 큰 잘못이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드로의 덕테이프는 금이 난 차 창문에 균열 막기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삽은 그가 자살하기 위해 무덤을 파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법의학적 증거와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있었으므로 페드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브라보는 증거 조작과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아길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종신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살겠지만 난 친구를 해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선고받은 후에도 끝까지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크리스찬 아길라의 장례식은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웠던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리카는 크리스찬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에리카 프리먼은 아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묘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접 그를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고마운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